8장. 앞으로 벌어질 일들. 주위를 둘러보라. 자신의 현재 주변 상황 중에 과연 어떤 것이 자연적일까? 우리는 토머스 홉스타머스 하브즈가 1651년에 인류 대다수가 예술도, 문자도, 사회도 없을 것이고 최악은 두려움과 폭력적인 죽음의 위험에 끊임없이 시달린다는 것이라고 예측한 세계를 오래전에 벗어났다. 홉스가 말한 그런 삶이 정말로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나는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흥미가 없으며 아마 당신도 그럴 것이라는 쪽에 내기를 걸겠다. 그렇다면 무엇이 자연스러운 것일까? 더 나은 삶을 살라고 두려움, 위험, 폭력이 덜한 세상을 위해 애쓰라고 우리를 재촉하는 충동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데 우리는 분명히 동의할 수 있다. 그리고 경이로운 생존 회로와 거기에서 나온 장수 유전자를 비롯해 지구에 생존할 수 있게 하는 적응 형질들 대다수가 자연 선택의 산물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즉 상황이 안 좋을 때 숨죽이고 있는데 실패한 개체들이 수십억 년에 걸쳐 걸러진 결과물이다. 우리가 지난 50만 년에 걸쳐서 축적한 기술들 역시 아주 많다. 침팬지가 막대기로 흰개미 둥지를 쑤시는 것, 새가 돌을 떨어뜨려서 연체동물의 껍데기를 깨는 것, 일본의 원숭이가 온천에서 목욕하는 것 모두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인류는 그저 우연히 기술을 학습하고 그것을 전달하는데 더 뛰어났을 뿐이다. 지난 200년 동안 우리는 과학적 방법이라는 과정을 창안하고 활용해왔다. 학습의 발전을 촉진해온 과정이다. 따라서 이 사고방식에 따르자면 문화와 기술은 둘 다 자연적이다. 더 많은 이들을 먹이고 질병을 억제하고 건강한 삶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혁신들은 자연적이다. 자동차와 비행기가 그렇다. 노트북과 휴대전화가 그렇다.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가 그렇다. 우리가 자는 침대가 그렇다. 아플 때 서로를 돌보는 병원이 그렇다. 이 모든 것들은 홉스가 외롭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야만적이고 짧을 거기 라고 말한 조건들에서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인구수를 오래전에 초월한 생물에게는 자연스 넓다. 내가 볼 때 유일하게 부자연스러운 것 우리 종의 역사에서 결코 일어난 적이 없는 것이라는 의미에서는 우리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인식한 경계를 더 밀어붙여왔다. 사실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재촉받는다. 활력 지속은 단지 이 과정의 연장이다. 거기에 결과, 도전 과제, 위험이 따른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중 하나는 인구 증가다. 그러나 가능성은 필연성이 아니다. 본래 종으로서 우리는 반응을 혁신하라는 압박을 받는다. 따라서 문제는 우리 지구의 자연적, 비자연적 하사품들이 80억 명을 지탱할 수 있는지, 160억 명을 지탱할 수 있는지, 200억 명을 지탱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다. 그 점은 무의미하다. 문제는 인구가 증가해도 그보다 늘 앞서 있도록 해줄 기술을 인류가 계속 개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구를 모든 생물에게 더 나은 곳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지 여부다. 우리는 할 수 있을까? 절대적으로 그렇다. 그리고 20세기가 바로 그 증거다. 9장.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상당히 연장된 활력이 우리 미래의 확실한 일부라고 할 때 당신은 세상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가? 부자가 빈자보다 훨씬 더 오래 살고 그럼으로써 해가 갈수록 더욱 부유해지는 미래라도 괜찮겠는가? 계속 늘어나는 인구가 지구의 마지막 남은 자원까지 깡그리 긁어내고 세계가 점점 더 거주 불가능한 곳으로 변하는 곳에서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이 할 일은 전혀 없다. 그냥 지금 하던 대로 하면 그런 미래가 올 테니까. 사실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든 말든 상관없을 것이다. 그냥 편안히 기대어 앉아서 세계가 불타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또 다른 가능한 미래가 있다. 늘어난 젊음이 보편적인 번영, 지속 가능성, 인간의 품격을 더욱 증진시킬 횃불이 되는 미래다. 질병들을 각계 격파하는 방식에 토대를 둔 의료산업 복합체로부터 막대한 자원이 풀려나 다른 도전 과제들에 대처할 엄청난 기회가 생기는 미래다. 이 행성에서 오랫동안 산 이들이 지식과 숙련된 솜씨 덕분에 존경받는 미래다. 선한 사마리아주의가 세계로 퍼지는 미래다. 또 이 미래는 우리가 싸워서 얻어야 하는 것이다. 결코 보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가며 22세기를 향하여 우리 연구실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의 연구실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인간 존재의 의미를 바꾸는 부자연스럽고 나아가 부도덕한 짓을 한다고 믿는 이들이 있다. 그런 견해는 좋게 보면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맹신적이라고 할 인간 본성 개념에 토대를 둔다. 내가 볼 때 2003년 대통령 직속 생명윤리위원회가 백악관에 제출한 치료법을 넘어서 생명공학과 행복의 추구 비안드 세러피 바이오테크놀로지 앤드 더 퍼스투 오브 해피니스라는 보고서의 배후에도 힘이 작용한 듯하다. 그 보고서는 노화 연구가 인간의 본질 휴먼 그레인에 반하며 출생, 혼인, 죽음에 이른바 정돈된 한사리에 위배된다면서 노화 연구에 불길한 경고를 했다. 위원회는 이런 의문을 제기했다. 혼인할 때의 평균 수명이 지금처럼 50세가 아니라 80세나 100세를 넘는다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평생 함께하겠다는 맹세를 하려는 마음이 덜 들까 더 들까? 거꾸로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대체 얼마나 불행한 혼인 생활을 상정하고 있기에 그런 질문을 해보라고 사람들을 부추기는 것일까? 나는 아내와 기꺼이 50년을 더 살련다. 위원회는 이렇게 주장했다. 노화는 우리 삶의 경로를 중재하고 우리의 세월 감각을 빚어내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노화가 없다면 한살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물론 우리의 이른바 자연적인 한살이란 우리 조상들 대다수가 머리가 희끗해지거나 주름이 지는 나이까지 결코 살지 못했고 육식동물에게 먹히는 것이 삶을 마감하는 지극히 평범한 방식이었던 것을 말한다. 그런 삶을 고수하고 싶다면 말리지 않겠다. 위원회는 이렇게 물었다. 삶의 그 모든 일관성과 지속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더 넓은 경관을 보는 렌즈 역할을 하는 자연적인 삶에 윤곽과 제약, 우리의 노쇠와 유한함에서 벗어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아니에. 노쇠가 의미 있는 삶을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부러진 뼈를 치료할 생각도, 소아마비 예방접종도, 여성들에게 칼슘 농도를 충분히 유지하고 운동을 함으로써 골다공증을 예방하라고 권고하는 일도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나는 괜히 이런 문제들을 붙들고 핏대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 어쨌거나 과학의 역사만큼 오래된 교훈이니까. 만물의 자연 질서를 교란할 때 어떤 일을 겪을지 갈릴레오에게 물어보라. 보고서가 나온 뒤로 여러 해 동안 노화 연구는 질병과의 싸움이 아니라 인간성과의 싸움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다. 그 말은 헛소리, 내가 볼 때는 좀 치명적인 헛소리다. 요양원에서 하루 자원봉사를 해보라. 씹을 수 없는 이들을 먹여보라. 그들의 대소변을 받아보라. 목욕을 시켜보라. 자신이 누구며 어디에 있는지조차 떠올리기 힘든 이들을 지켜보라.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면 노화 관련 문제들에 맞서 싸울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고 잔인한 짓이라는 내 말에 동의할 것이다. 책 소개. 수명혁명의 최전선이 알려주는 경이로운 장수의 비법들. 이 책은 1995년 MIT의 저명한 분자생물학자 레너드 구아렌테 연구실에서 시작해 현재 하버드 의대 포레프 글렌 노화생물학연구센터 연구실에 이르기까지 싱클레어 박사가 걸어온 모든 여정과 성과를 생중계하듯 그려 보인다. 나노 규모 분자 차원부터 우주 규모 생명체 전체 차원까지 40억 년 전 태초부터 22세기 미래까지 노화 연구의 최전선을 종횡무진 탐험하는 장대한 모험이 펼쳐진다. 싱클레어 박사는 자신의 하버드 연구실만이 아니라 세계 각지의 연구실과 전문연구소, 독립연구센터, 주요 대학, 민간 기업 등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노화와 장수 연구 성과들을 이 책 전반에 걸쳐 적재적소에서 빠짐없이 인용하고 소개한다. 동시에 오래된 집단 선택 개념부터 맞버틴다면 발현, 일회용 체세포 가설, 유전 정보의 상실, 오류 파국 가설, 노화의 자유 라디칼 이론, 그리고 가장 최근의 노화의 징표들 개념까지 노화 이론의 발전 과정을 훑어보고 이 모두를 비판적으로 종합해 노화의 유일한 근본 원인이 후성 유전 정보의 상실 때문임을 규명한 노화의 정보 이론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이 책에서 주목할 점은 일상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습관에서부터 최첨단 테크놀로지까지 망라하는 경이롭고 획기적인 장수의 비법들이다. 전부 우리가 일상에서 당장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또는 앞으로 곧 실현 가능할 노화 극복 방안들이다. 생활습관 측면에서는 적게 먹기, 육식 줄이기, 운동하기, 편안한 온도에서 벗어나기 같은 라이프 스타일 개선법을 살펴본다. 그중 저아미노산 식단, 간헐적 단식,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저온 노출 등을 특별히 지목하면서 왜 이 방법들이 건강과 장수에 가장 효과적인지 과학적 근거와 사례를 바탕으로 밝혀준다. 또 이제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 항노화제와 장수약도 소개한다. 전부 장수를 책임지는 효소들의 활성에 관여해 노화를 막고 활력을 되찾아주는 약물들이 다 이스터섬에서 찾아낸 아퍼마이신, 턴스알락에서 발견한 메트포르민, 저포도주에 많이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 노화와 질병의 핵심 조절 인자인 NAD 증진제인 NR과 N른 등의 발견 경위, 작동 메커니즘, 그리고 통증과 암을 비롯한 치명적인 질병들을 억제하고 건강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려주고 노화 역전을까지 일으키는 놀라운 효능을 낱낱이 공개한다. 아울러 혁명적 첨단 기술의 마법 같은 세계도 알려준다. 좀비 같은 노화세포만 찾아 죽이는 노화세포 제거제, 우리 유전